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 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나라 증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밑꼬리를 달고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혹시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왜 하락하고 있는가, 이 왜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일전에 3일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길부터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가 싶었지만은 결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요, 많은 분들께서 혹은 언론사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 증시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통 들어가시면 많은 분들께서 증시가 하락할 때 그래도 아니 왜 하락하는가, 그 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헤드라인이라도 읽으려고 보통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증권 정보 제공 업체를 통해서요, 하락에 대한 원인, 이유를 찾으실 겁니다. 근데 이유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서 내 계좌에 몇 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게 급락하고 있어. 근데 왜인지 알지 못하면은요, 이게 다시 한번 회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이 조정장이 꾸준히 이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왜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도 왜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기자님들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에 대한 진짜 이유,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가 보합권에서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나 해외에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보다,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에 뭔가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증시 하락에 대해서 분석하고 알지 못한다면 내 종목이 언제 상승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증시 왜 하락했는가 제대로 분석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일 전에 있었던 내용들부터 하나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3일 전에 이 대표의 시황에서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급락했었던, 패닉장에 빠졌었던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AI에 대한 회의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역대급 실적 발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황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매출가 전년 대비 345% 정말 미쳤죠. 자,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반도체 단독에 대한 영업이익을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크게, 상승률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60%에 육박할 것이다, 70%에 육박할 것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씹어먹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85%에 육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하이닉스를 훨씬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3일 전에 있었던 AI 회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 AI 수혜주가 포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 영역인지 하드웨어 영역인지 어떠한 영역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AI가 지금 대대적으로 엄청난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북미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I 하드웨어 영역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일 전에 있었던 AI 회의론, AI 거품설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했었던 AI 회의론, AI 거품론은 AI로 인해서 들을 매출에 관한 저조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한 거지, AI 투자에 대한 영역,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AI라는 공통분모만 갖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 대표가 사실 작년 거품론이 시발되었던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영역과 AI로 매출을 내는 영역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AI라는 공통분모만 놓고 있는 착시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도 정신 차렸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돌연 주가가 급락합니다. 아니 3일 전에 있었던 악재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까요? 많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거 맨날 2, 3일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이게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요? 물론 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데요. 시황에서 3일 전에, 자, 25일 전에 미 상무부에서 우리나라 시각 25일 밤 9시 30분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소위 PC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연준 의장이 파월에서 케빈 허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표가 지금 살짝 무의미해졌다 이 대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케빈 허시의 연준은요, 제롬 파월과는 혹은 이전에 있었던 연준과는 다른 색깔을 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지표 자체를 바꿔서 봐야 된다는 게 케빈 허시가 발언하는 것을 봤을 때에 대한 이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PC지수는요, 금리의 진폭을 결정하는 연준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죠.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례해서 얼마만큼의 지출을 했느냐를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게 개인 소비 지출 지수입니다. 이게 높게 나오면은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소비가 늘어났다는 게 액면으로 금액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소득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액면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이게 높게 나오면은 악재입니다. 지금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꺾이고 낮게 나오면은요, 적어도 악재가 소멸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자, 근데요, 이게 발표가 되었어요. 자,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가 3.4%였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이게 높고 낮고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자, 근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꺾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차트만 보셔도 딱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거는요, 간접적으로 물가가 올라갔다 혹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늠자입니다. 소비지출 지수는요. 자, 근데 이게 이번에 발표된 게 5월 달 거예요. 5월 달 거를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계산해 놓은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란 사태 3월 초, 2월 말에 터졌습니다. 여기부터 보면 되겠죠. 주목할 부분은요,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연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악재입니다. 어쩌면은 금리 동결을 떠나서 금리 인상까지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악재가 시장에 형성된 겁니다. 물론 이 대표는 케빈 허시의 연준은 금리 인상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란 사태가 빠르게 종식이 된다면은 더 빠르게 금리 인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대표의 생각이 어땠든지 간에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왜? 모르니까. 자, 이거는요, 미국의 금리 진폭의 차트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3.75%로, 자, 여기 보시면은 연속 5번 동결되었습니다. 아니죠. 12월 달에 한번 인하를 하고 꾸준히 4연속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패드워치인데요.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를 대변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3일 전에 보여드렸을 때요, 이게 99%였습니다. 금리 동결이죠. 3.75%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시장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미친 악재입니다. 시장에서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도하고 있나, 왜 매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 갑작스럽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 거의 0%에 0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하고 있고, 유대인들과 트럼프가 케빈 허쉬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금리 동결을 떠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연준의 책무는요, 달러의 값어치를 지키는 겁니다. 통화 값어치는 상대적입니다. 물가에 대한 값어치는 상대적입니다. 거기에서 달러의 시래를,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달러의 값어치를 지켜야 되거든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메커니즘인 측면에서요, 아무리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허쉬여도 물가가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PCE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악재가 나온 겁니다, 시장에. 자, 혹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래도 트럼프가 케빈 허쉬를 지명했기 때문에 케빈 허쉬는 그래도 트럼프의 얘기를 암묵적으로 듣거나 그 뜻을 알고 있고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인하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의 무게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못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요, 그 전 의장이 제롬 파월이었죠. 제롬 파월 누가 지명했습니까? 1기 정부 때인 트럼프가 지명을 한 겁니다. 파월은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파월은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경제 전공이 아닌 사람이 여기 앉은 겁니다. 제롬 파월이 연거푸 8년 동안 내내 이야기했던 것은 데이터 의존적이다입니다. 데이터에 입증이 되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트럼프가 지명해놓고 본인이 6개월 만에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제롬 파월은 물론 할 일을 한 남자입니다. 일을 잘하는 남자예요, 제가 봤을 때. 자, 이것처럼요, 케빈 허쉬가 트럼프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요, 케빈 허쉬의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3월 달부터요. 케빈 허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란 사태 이유입니다. 케빈 허쉬가 발언하고 언급했었던 것은요, 엄청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금리 인상을 정말로 할 수도 있는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케빈 허쉬는요, 경제지표 자체를 바꿔서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남자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 시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유대인들이 트럼프가 케빈 허쉬를 왜 지목했는가,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PCE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구나 라는 것까지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전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케빈 허쉬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연준 물론 투표로 결정되는 겁니다만, 이미 매파적 스탠스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구분되어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노인네들의 생각은 분명 구분될 겁니다. 다만 민주주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미국 입장에서 연준의 시스템도 그와 같이 도입이 되어 있고,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결국 금리 인상은 표결로 가결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대인들이 케빈 허쉬를 왜 지목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하시고, 우리나라 증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어도 똑같은 일 때문에는 하락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이 대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 악재가 꾸준히 조정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는 멋지게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매집 타이밍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특히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달의 대박주 딱 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이 대박 종목을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지금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제가 제도권 금융사 출신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 형님 동생들은 아직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이 대박 정보를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쩌면은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AI 테마까지 엮여있는 핵심 관련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호재들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연일 쌍끌이 매수세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이 되면은 나중에 상승할 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데요. 과거 에코프로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난 뒤 주가가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과거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대박 종목도 과거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판박입니다. 상승 재료도 너무나 훌륭하고 확실해서 수급 역시 노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세 분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추적해 나가신다면은 에코프로급의 거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박 종목을 즉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에 나오는 안내 화면을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은요, 아직 경제 뉴스라든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해요. 재료가 워낙에 확실하고 이 차트와 수급까지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 정도의 대박 종목은 정말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귀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이 대박 종목을 꼭 받아가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도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26년도 상반기, 25년도 거대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나도 대박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0-6804-5487번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대표 개인 번호예요.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박 종목을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셔도 좋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종목을 받아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 관망해 보셔도 좋아요. 수익을 내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어찌됐건 전부 다 무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셔서 꼭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요. 수익 내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 영상 찾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익 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게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넣어주세요.